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가진 나라, 미국의 아주 당혹스러운 뒷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녹이슬어 삐걱거리는 도크와 잡초가 무성한 채 가동이 멈춘 거대한 크레인들. 여기가 어딜까요? 놀랍게도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국의 조선소 풍경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던 미국의 제조 능력이 지금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태평양 건너 중국은 어떤가요? 1년에 수백 척의 군함을 마치 찍어내듯 바다에 띄우며 미국의 해군 패권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자기네 배가 고장나도 고칠 곳이 없어 항구에 무작정 방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존심 강한 미국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100년 동안 꽁꽁 걸어 잠갔던 존스법이라는 빗장을 스스로 부수고 한국으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낸 겁니다. 제발 우리 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백악관이 직접 작성한 42페이지 분량의 기밀 같은 보고서, 해양 행동 계획 속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40조 원짜리 반격의 시나리오를 오늘 양양시선이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도대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왜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범인은 놀랍게도 1920년에 만들어진 낡은 법령, 존스법입니다. 당시 미국은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겠다며 강력한 법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배는 무조건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이 타고 미국 땅에서만 만들어야 한다. 이 법의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자국 선박을 스스로 조달하겠다는 안보적 계산이었죠. 하지만 경쟁자가 사라진 온실 속의 화초는 썩기 마련입니다. 미국 조선소들은 혁신을 멈췄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가 로봇 용접기를 도입하고 AI로 최적의 경로를 설계할 때 미국 조선소는 1970년대 수준의 낡은 도구로 배를 만들며 인건비만 올려댔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배 한 척을 만드는 비용은 한국보다 무려 5배나 비싸졌고 건조기 가는 수년이나 더 길어지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미국 군함 한 척을 고치려 해도 수리할 기술자가 없고 도크가 부족해 2년 넘게 줄을 서야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정작 훈련을 못 나가는 이 황당한 비극, 미국은 이제서야 그 대가를 뼈아프게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걷는 사이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바다를 잠식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군함 숫자는 370척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미국의 함정은 290척 수준에 머물러 있죠. 단순히 숫자만 밀리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매년 미 해군 함대 전체에 맞먹는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압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조선업을 재건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태평양 앞마당을 중국에 내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하지만 무너진 기술 숙련도와 설비를 단기간에 복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내린 고육책이 바로 해외 동맹국과의 협력입니다. 미국 내에서만 배를 만들어야 한다는 금기를 깨고 세계 최고의 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의 손을 잡기로 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미국의 해상 패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바로 브릿지 전략입니다. 미국 조선업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한국을 든든한 다리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원래 미국 군함은 해외 조선소에서 짓는 것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백악관 보고서에는 소름 돋는 예외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신규 함정의 1번 함, 즉 설계와 제작 기술의 정수가 담긴 첫 번째 배는 외국 조선소에서 지어도 된다. 이 한 문장이 대한민국 조선업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미 해군은 향후 30년 동안 매년 4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 군함을 대대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퇴역하는 배들을 대체하고 중국을 압도하려면 총 360척이 넘는 신규 물량이 필요합니다. 한화오션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아예 현집 생산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 거대한 선체 블록을 만들어 미국 현지로 보내 조립하는 모듈화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40조 원의 거대한 돈잔치가 이제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 앞마당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회가 오면 경쟁자도 따르는 법이죠. 우리 옆집 일본이 이 거대한 시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습니다. 사실 일본은 미국 함정 수리에 있어서만큼 우리보다 오랜 경력을 자랑합니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70년 넘게 미 칠함대의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닫고 조이며 쌓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결국 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산의 효율성입니다. 일본 조선업은 현재 심각한 노령화와 숙련공 부족으로 배를 만드는 속도가 예전만 못합니다. 도크는 낡았고 신규 투자도 부지부진하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젊고 똑똑한 로봇들이 배를 용접하고 빅데이터로 건조 오차를 밀리미터 단위로 잡아내는 스마트 조선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지금 배 한 척이 급합니다.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일본의 경험보다는 당장 내년이라도 최신형 함정을 바다에 띄워줄 수 있는 한국의 건조 능력에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태평양 함정 시장을 놓고 벌어지는 21세기판 한일전, 승부의 무게추는 이미 한국으로 급격히 기울어 있습니다. 이 소식이 대기업들만의 잔치라고 생각하신다는 큰 오산입니다. 배 한 척을 건조하는 데는 수만 개의 정밀 부품이 필요합니다. 미국 군함이 한국 조선소에서 지어진다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만든 밸브, 엔진 펌프, 통신 장비가 미국 군함의 심장이 되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크레인과 인프라입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에 설치된 거대 크레인들 중 상당수가 중국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군함을 만드는 조선소에 중국산 장비가 깔려 있다는 것이 보안상 큰 위협입니다. 미국은 이 중국산 장비들을 모조리 뽑아내고 그 자리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의 장비로 채우려 합니다. 세계 최강의 크레인 제작 기술을 가진 현대 3호 같은 기업들에게 조선소 현대화라는 수조 원대 사업 기회가 열린 겁니다.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을 넘어 조선소라는 시스템 전체를 미국에 수출하는 이른바 K-조선 패키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불과 며칠 전 우리가 다뤘던 아픈 이야기. 핵심 기술이 없어서 30년 동안 프랑스 GTT사에 7조 원이라는 거액의 로열티를 갖다 바치며 눈물을 삼켰던 우리 조선업의 과거를. 하지만 보십시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제발 배를 좀 고쳐달라, 조선소를 현대화해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기술 독립이 가져온 위대한 반전입니다. 트럼프 시대, 미국은 에너지를 무기화할 것이고 그 에너지를 안전하게 나를 배는 결국 대한민국이 만들게 될 겁니다. 어려운 경제 뉴스도 고양이의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 명쾌하고 가슴 벅찬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클릭이 냥냥 시선화 다음 분석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